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밤사이에 쏙쓸이 15% 빠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쏙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진짜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나와 있어요. 쏙쓸은 결국 낮아지는 평균 단가가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밤사이 시장을 정리해보면 나스닥이 일단은 1.4% 정도 하락했고요. S&P도 1% 가까운 하락했고 다우도 어제 오랜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도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거의 보합권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케이가 폭망했고요. 홍콩도 폭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여전히 오늘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로 이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보면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원래는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제 약간 유출식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가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접하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사이트들이 ETF.com 그리고 이 핀비즈 그 다음에 시킹알파 몇 개를 소개를 앞으로 시켜드릴 건데 자, 핀비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별로 이렇게 섹터별로 공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은 메가캡이라고 해서 큰 종목들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이 코드로 나와 있어요. 코드도 아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TSMC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장 전이었어요. 실적들이 좋아질 것들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체인지 실제로 장이 시작하고 나서 보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으로 빠지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덜 빠진 모습,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ASML이 주가가 폭락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AMD도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ASML이라는 종목과 AMD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런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예측치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또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제일 말하기 좋은 게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특징으로 보면 실적이 좋으면은 다음에 빠질 거니까 빠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빠지고 해서 실적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뢰도가.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실적 위주로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과 실적이 좋아졌을 때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앞으로 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ASML과 AMD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IT가 동시에 빠지는 가운데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반도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특징적인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ASML이라는 종목이 16%나 빠졌어요. 밤사이에 16%나 빠졌습니다. 자, 이 ASML 되게 중요한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 이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 노광장비라고 해서 요렇게 기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반도체가 웨이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AI 밸류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AI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ASML이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지만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마지막 공정 단계에서 이 ASML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의 ASML이 보시면은 4분기 매출이 컨센보다 뭐 낮거나 비슷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것도 낮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일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ASML이 안 좋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나 뭐 전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IT의 약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빨리 그 속슬의 투자에 대한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엔비디아도 어제 4.79%나 하락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는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엔비디아 등의 AI 칩 판매를 국가별로 상한선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 보였던 이유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결과적으로 반도체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어제 하락을 했으면 또 언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AI 칩의 최첨단 기술들은 규제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중국을 통해서 썩은 반도체들도 자꾸 중동으로 넘어가고 중동의 군사 보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라는 핑계로 AI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별로 쿼터를 제한하자라고 하면서 바이든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에서 40국가에서 이미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거는 이제 실제로 쓰는 사람들한테 미국이 승인을 하면 쓸 수 있게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금지라고 아주 강한 워딩으로 전반적인 AI 시스템, AI 쪽에 주가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요, 바이든이 끝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떤 성명서도 나오지 않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억제고 하는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속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속설은 어저께 요 40불 넘어갔었을 어제 그저께 시장 이후에 1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 시기의 배경을 보면 밤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오전 5시까지 쭉 시장이 움직였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보였어요. 자, 제가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밴드가 마이너스 13%대였습니다. 마이너스 13%.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스톡슬의 하락폭에 대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13%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35불 정도 됐었고요. 저는 이제 36.11불에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급했죠. 이게 사실 제가 이 통계의 중요성을 말로만 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 밴드를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 들어갔어요. 아무튼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36.11에 들어갔고 종가는 15.47% 빠지면서 34.55로 끝났어요. 종가는 좀 더 밀리는 모습 보였었죠. 더 많이 밀렸었는데 약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속슬이라는 자체가 반도체의 30개 종목에다가 이것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3배의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뭐 죽고 싶으면 쓰세요. 뭐 이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떨어지면 사는 것이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사면 되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면 되지에 대한 기준은 여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의 종가를 2022년 4월 1일부터 스프레드 시트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4월 1일은 금리가 막 인상하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일부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신호가 나왔던 것은 이 매수 조건이 12%로 잡았는데 1표준 편차는 여기 정규 분포 안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05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니셨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65%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95%입니다. 여기는 99%고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비정상적인 블랙스완은 빼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65%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에는 이 속슬 반도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95%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으면 이런 많은 변동성 끝에 한두 번 올라오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 평단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낮아져 있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 표준 편차,
총 2년 반 정도의 시기 동안 어제까지 종가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2년 반 동안의 시기 동안 188 그리고 199 거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표준 편차는 약 아래 위로 6%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표준 편차가 아닌 2표준 편차를 가정해서 13.05 실제로 어저께 종가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10월 11일이었고 얘는 10월 15일이잖아요. 어저께 또 15%가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는 약간 좀 늘어나는 모습 보였죠.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총 23번밖에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총 평가 수익률은 4만 불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무조건 나타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ETN 같은 건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ETN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원유가 폭락해서 마이너스 갔을 때 없어졌거든요. 이 ETN이 삼성에서 나온 거. 근데 ETF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정기분포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게 바로 올라갈 때 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신 분들은요 어제 5%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빨리 시작하고 싶잖아요. 저한테 또 이런 신호를 받으시면서 돈을 또 지불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자 절대 중요한 게 상승할 때 사고 싶은 게 우리 심리입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떨어지면 또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 심리인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빠질 때 사야 된다. 언제까지? 13.05%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지란 댓글이 저는 제일 싫어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뭐 최소한의 뭐 이런 지지선을 그어놓고 이 밑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는 해야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보다도 얘는 반도체 3배를 투정하다 보니까 일정한 흐름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3표준 편차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정말 극안정형이다라고 하시면은 20% 정도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빠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자극적으로 말씀드릴 거였으면 여기서 사기 시작했으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사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요. 최고가에서 여기까지 신호를 바탕으로 제가 드린 신호를 바탕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13% 이상 빠졌을 때가 매수 신호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6번, 그리고 7번이고요. 어제 거는 못했어요. 그냥 어제 거 하고 있다가 빠져가지고 7번입니다. 추가 업데이트 했다 참.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7번의 매수고요. 자, 보세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1회차에 61불이거든요. 2회차에 53불이에요. 3회차 43불. 여기 쭉쭉쭉쭉 하면서 최악의 가정했을 때 24불에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제 거 매수를 못했구나 추가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평균 단가는요 많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37.75불까지 낮아져 있고 종가를 40불로 예상했는데 34불까지 떨어졌습니다. 34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늘 만약에 추가를 해서 34불에 또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평단은 더 낮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중간중간에 신호를 받아가면서 또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단은 낮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월 14일 날 최악을 가정했을 때 10월 15일이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36불로 또 했잖아요.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면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핵심은요.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수량을 모아가야지만 나중에 상승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래 복귀 엑셀을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10월 15일 날 처음으로 저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 멤버십 글에 남겨놨거든요. 36.11불에 50주를 샀어요. 그러면서 환율을 1360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달러 합계로 요거는 이제 제가 엑셀 만든다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 1806불 총 원화로는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평단을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잘 반영되는지를 어제 검증을 했는데 10월 15일 날 종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서 15.56% 하락을 반영을 하고 매수, 그다음 100불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주가가 막 하락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격적인 측면으로 3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주수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20불, 10불 할 때마다 100주 해봤자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 그
평단이 낮아지는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부담스러운 투자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다 보면은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 수익률을 얼마로 목표를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어제 하루만 해도 솔직히 15%가 빠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사다가 익절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속슬은요, 결국 낮아지는 평균 단가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4천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증권사였어가지고 데이터들이 약간 MTS가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믿고 하시면 돼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 TQQQ도 많이 문의를 주시지만, 이거는 나스닥의 3배 추정하는 거. TQQQ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기업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산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속슬로 해봤습니다. 근데 전 TQQQ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좀 집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도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저항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항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13% 수준 내에서는 안 밀리고 저항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ASML 같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밀렸었을 때 15% 빠졌으니까 사실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표준 편차 밖에서 사는 거, 절대로 올라갈 때 사고 싶지만 그런 건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대세 상승 때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시드를 계속해서 모으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자산 증가가 목적이다라는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자산의 일정 부분을 베팅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급여도 많은 분들한테는 좀 귀여운 수준이겠지만 적지 않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가 없으면 극복을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돈 버는 분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식하고 배당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장외 파생 상품, 장외 주식, 장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외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 죄송합니다. 비상장 주식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아니면은 이런 투자들로 인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해 놓은 게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회를 아무한테나 주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식하다가 보면 다 망해서 저기 전세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80%는 돼요. 제가 옆에 봐도 그렇습니다. 타미당도 마찬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장은 기회는 많이 주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타미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슈드가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기본 타미당 좋은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에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타미당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형태는 여기서 몰빵을 하더라도 결국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은 같이 추구하지만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해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분산 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콜옵션 매수에 대한 반대 포지션이니까, 콜옵션 매수는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콜옵션 매도는 떨어지면 방어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분산 투자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콜옵션 매도 커버드 콜 전략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날 테지만 무조건 요 표준 편차 밖에서, 이 표준 편차 밖에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하락은 방어하는 거, 상승 일부 쉐어하는 거 다 아시면 될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속스를 들고 있으면 오를 때는 같이 먹잖아요. 하락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 매수로 이때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 무한 시드가 가능한 월급 1억을 제가 투자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23번 정도의 신호가 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50만 원씩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50주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20번 나눠서 할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50%도 가능한
손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샀으면 그냥 자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건 제가 겪어왔어요. 표준 편차 수준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뀌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꾸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요 3만 6만 원 멤버십 최근에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튜브에 알람 설정하는 거 꼭 해두시라고 했는데 서투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너무 많으시다 하시면 제가 방송까지 좀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수할 때 어제 신호 받으신 분들 커뮤니티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VIP 멤버십 이상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게 유튜브로 소통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카카오톡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분 장기 투자 저랑 같이 성공하시도록 제가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